개장도 이제 두 분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의도 증권가의 투자 전략 컨센서스 제목이 이렇게 나왔군요. 구름은 거치는데 햇빛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많이 완화됐지만 상승을 견인할 만한 재료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거리다라고 대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요. 이 1950포인트 저항의 어떤 집결 구간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1월 달에 횡보했던 구간이 1950포인트인데 1월 말에 살짝 무너졌었죠. 그리고 또 240일 이동평균선이 그 라인에 있고 네. 또 뭐 일목균형표에 또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햇빛이 과연 무엇이냐?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이렇게 쭉 시합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얘기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승석 대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잠깐 뭐 제가 뭐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점은 통과됐다.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은 넘어갔는데 과연 이제 얼만큼 빠르게 올라올지 속도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한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과거 지나간 데이터고 이제 결국은 1950포인트에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물렸으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본전 생각나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뭐 기술적인 전문 용어로 뭐 매물대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1950포인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뭐 그 지수권 역대 구간에 이전 움직임, 뭐, 저도 뭐 기술적 분석으로만 놓고 본다면, 과연 이제 그 구간대가 과연 이제 뭐 심각한 저항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기적인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뭐 증시가 더 저점을 통과한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증시 회복 속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냐, 그러니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요인이 있냐를 따지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날 여기 환율 시장 쪽의 움직임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1,060원대 정도권까지 내려왔죠. 오늘 제가 볼 때는 장중에 1,060원을 좀 1달러당 1,060원을 좀 흔드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전저점의 가격 구간이 대충 1,050원에서 1,055원 정도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아직은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죠. 원화가 더 강세 보일 거냐 아니면 다시 원화가 약세 보일 것이냐 어떤 중요한 기로점이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신흥국 환율 쪽 움직임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금요일 날 발표됐던 유로존의 그 4분기 GDP 속보치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위기의 진앙지라고 했던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또 독일까지 모두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섹터 크게 본다면 물론 뭐 요즘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간 부진하긴 합니다만 GDP만 기준해서 본다면은 뭐 미국 그다음 유로존 중국만 약간 성장 정체를 보일 뿐이지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그 대외 무역 그 동향을 갖다 보면은 세부 항목별로 볼 때 유로존 쪽에 그 무역 적자가 좀 확대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 과거 근데 뭐 제가 뭐 데이터 뭐 자주 얘기 드리죠. 데이터 얘기 자주 드리는데 유로존의 경기가 좋을 때 중국의 경기가 시간차를 두고 회복됐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쪽하고의 그 산업적 연관성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동안의 우려는 희석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뭐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제가 월요일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약 후강 그러니까 주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좀 다소 그거보단 좀 약해져가지고 주 초반에는 강세 주후반 쪽에서는 다소의 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의 범주 이번 주 제가 볼 때 지수 상단의 목표는 약 한 1960에서 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 이후에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하고 3월 초 중시 쪽에서는 제가 볼 때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 지금 현재의 상황과 전반적인 이슈가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시장을 괴롭힐 만한 요인이 없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올라가죠. 속도가 이제 얼마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 저는 뭐 3월달 뭐 초순에는 다시 2,000포인트 위쪽을 충분히 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인지 제가 지금 날짜 파악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일본의 그 4분기 GDP를 주목하면서 이 달러엔 환율은 현재 100일엔대 중반에 있습니다. 101.63엔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을 경유했을 때는 엔화가 강세 달러 약세였습니다. 자, 엔원 재정 환율은 현재 1,046원 기록하고 있고 엔화 약세가 좀 이 1월 말부터 2월까지 들어서면서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자 외신에서는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인 완샹, 만향이라고 하더군요. 이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하고 거의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피스컬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재료와 그다음에 환율 두 가지를 집산해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략을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이승원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아쉽게도 이제 국내 시장하고 중국 시장의 배터리 사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지금 BMW i3 이제 국내 공개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앞두고서 이제 그 삼성 SDI가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우리는 쓰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 리튬 인산염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가를 인산염을 사용해서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인데 북한에서 역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 지금 환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율 엔화에 대한 약세가 지금 이제 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했던 이제 그 엔화에 대한 요인이 좀 풀어지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자동차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피해를 크게 본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그동안에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놓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역시 여전히 지금 그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16주 연속 매도에 대한 쪽을 진행을 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매도세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현대차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대차가 나빠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뭐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일단 덩치 큰 기업들에 대한 쪽을 매도를 하다 보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 투신과 연기금은 현대차에 대한 매수를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차가 아주 그 거의 한 2주에 넘는 시간 동안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방향성은 이렇게 된다라면 윗방향 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가 먼저 이렇게 그동안에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렇게 자동차가 움직이고 나게 되면은 그동안 그 다음 타자로 이제 현대 모비스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특히 이 중국 관련 부품 그 중국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쪽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이 좀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나누는 순간 일본이 4분기 실질 GDP를 발표했군요. 전분기 대비 0.3%의 증가, 시장 예상은 0.7%의 증가로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0.24엔 하락합니다. 101.61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또 놓쳤네요. 자, 이승석 대표님. 기획재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이제 모든, 이번 주에 혁신 계획 경제, 이걸 좀 발표할 모양입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금지사항 위에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래서 규제 일몰제도, 뭐 여러 가지 규제 총량제도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이런 서비스 산업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될까요? 정책적인 것들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주시소 격언에 그런 얘기 있죠.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정부 정책을 보통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다가 규제도 풀어주고 뭐 자금도 지원해주고 법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글쎄요, 뭐 내용을 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그 포괄적인 뭐 서브젝트, 그러니까 제목만 타이틀만 나와 있지 뭐 항목별로다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분위기가 뭐 이럴 때 항상 어떤 뭐 분위기의 편승해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또 새로운 테마가 좀 나올 가능성 정도는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내일 아침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즉흥적으로 여쭤봐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대표는 네. 오늘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 이런 쪽을 집중해서 좀 보실 생각입니까? 요즘 그 기업 전략을 보면은 되게 상당히 그 극명한 현상들이 네.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죠. 지난주에도 그런 현상의 이유는 공매도, 불법적인 공매도와 그리고 또 그 이번 이제 회계 시즌이 다가오면서 회계 감사가 좀 까다로워지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연유로 인해서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는 계속 가속되고 있고 좀 멈칫한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밑 쪽으로 내려가는. 그럼 오늘 이제 전략을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야 될까요?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떤 업종이 좀 강했을까에 대한 쪽을 본다라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보통 모멘텀 주식이라고 하죠. 뭐 구글을 비롯해서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테슬라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넷플릭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테슬라 자체도 이제 그 신고가 갱신을 지금 임박해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도 새롭게 움직일 만한 어떤 그 주식에 대한 모멘텀을 발견하기 어렵겠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게 SK 하이닉스, 뭐 네이버 이 두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근에 이제 투신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쪽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전히 라인에 대한 가입자 확보 이런 순서에 대한 쪽으로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세에 대한 흐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석 대표님의 오늘 관심 기업은 뭡니까? 뭐 오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그냥 관심주로다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네, 주가가 아침에 장마감 이후에 또 증자를 발표했더군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아침 동시효과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먼저 글쎄 좋은 종목을 이렇게 자꾸 소개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뭐 간혹 이런 경우가 좀 생겨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증자에 대한 거는 뭐 네. 좋은 얘기는 아니죠. 뭐 수급 부담이 생기고 분명히 뭐 기업 해당 기업의 가치가 희석되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닌데 이 회사가 증자를 하는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다른데 돈이 부족한 것 갖다 메꾸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쓴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겠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 주가 하락 정도는 좀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서둘러 가지고 뭐 혼절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일은 고려하지 않는 게 보통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을 좀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금일 아침 관심 종목은 뭐 짧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OCI를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 쪽 산업 부분 쪽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관심 종목에다가 OCI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원 대표는 오늘 네이버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승석 대표는 OCI를 관심 기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시장 접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